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눈곱들이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다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학과 방재순 원장입니다. 눈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꼭 시험지 답안 내는 것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곱이 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염증이 없는 경우, 두 번째는 염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없는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건조증이고, 건조해서 내 눈이 건조하니까 내 눈을 보호해 주려고 여러 가지 눈물 성분들이 분비가 되고, 그게 이제 굳어져서 눈곱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게 가장 흔하고, 아침에만 눈곱 끼고 깨고 나선 괜찮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조증 때문에 생긴 밤에 정치되어 있던 눈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굳어서 생기는 눈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어떤 병이 생겨서 생기는 눈곱들인데, 염증이 생겨서 생기는 눈곱들이겠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몸 안에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되고, 프로스타글란딘, 히스타민 이런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게 분비가 되면 우선 몸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라든지 점액 같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생기면 혈관의 이제 투과성, 혈관 안에는 피만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적혈구, 백혈구, 단백질들이 있는데,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 바깥쪽으로 그런 단백질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되게 끈적끈적한 눈곱들이 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백혈구가 나왔고 여러 가지 이제 세균들이나 그런 것들이 싸우게 되면서 상피세포, 찌꺼기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백혈구 세포들, 아니면 염증 세포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끈적끈적하게 만드는데 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몸 안의 반응 때문에 끈적끈적한 눈곱이 끼게 되고, 보통은 눈병이 생겼다라고 할 때는 아침에 눈 붙을 정도로 노란색 눈곱이 낀다든지, 그리고 하루 종일 아침에만 끼는 것이 아니고 눈곱을 떼는데 좀 이따 다시 끼고 이런 경우들은 보통 결막염, 각막염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끼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결막염의 원인 중에 여러 가지 세균성이라든지 바이러스랑이라든지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눈곱으로 그거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면 그렇게 눈곱이 심하게 아침에 노랗게 눈 붙을 정도로 낀다 알고 계시면 되고, 또 다음 염증, 좀 간단한 염증으로는 알러지 결막염이 있는데, 보통 봄이라든지 가을에 어떤 계절 중에 한 계절에만 내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계절마다 돌아다니는 꽃가루, 나뭇가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계절성으로 생기는 알러지 결막염이 있고, 그렇지 않고 내가 365일 언제든지 어떤 물질이 접촉되면 알러지 반응이 생겨서 간지럽거나 충혈되거나 눈곱이 낄 때가 있는데, 보통 그럴 때는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이런 거에 관련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생길 때는 아침에 눈 붙을 정도로 눈곱이 끼기보다는 약간 물처럼, 실처럼 그런 길게 나오는 눈곱 같은 것들이 끼고, 아무래도 눈병일 때보다는 훨씬 노란색이거나 그런 것보다는 좀 투명하고 맑은 액체 같은 눈곱이 낀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염증이 있건 없건 눈곱이 많이 끼는 이유는 밤사이에 계속 눈을 감고 자니까 눈물이 깜빡깜빡하면서 순환이 되고 씻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정체돼 있고, 그게 굳어져서 아침에 눈곱이 제일 많이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시증은 이제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 밤에 형광등 반짝반짝 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는데, 광시증은 눈 안에 유리체라고 끈적끈적한 콜라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 뒤에는 망막들이 있는데, 이 망막이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눈에서 어떤 자극들이 오면 이 망막이 다 모아다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눈은 항상 가만히 있더라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고 뭘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때문에 안에 있는 유리체라는 것도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다가 망막을 당기게 되면 그 순간 꼭 빗자극이 들어온 것처럼 이 밑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흥분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번쩍번쩍하게 느끼는 거고, 번쩍번쩍하게 느끼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비문증이라고 해서 까만 거 날아다니는 게 보일 때, 까만 거 날아다니는 게 그냥 약간 팔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어디가 이렇게 배 떠다니는 것처럼 큰 것들이 떠다니는 게 보일 때가 있는데, 광시처럼 이제 망막이 유리체에 의해서 잡아당겨지다가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나거나 하면 그렇게 큰 것들이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쩍번쩍 하는 거 말고 비문증이 동반되어 있는 광시증에서는 꼭 안과에 가서 망막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광시증을 말씀드리다가 비문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비문증은 크게 이제 그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병적인 게 있고 병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는 노화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눈 안에 있는 콜라겐 같은 것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응집이 되거든요. 가느다랗게 있을 땐 보이지 않다가 이게 겹쳐서 밧줄처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게 있고, 눈 뒤에 시신경에 붙어있던 그런 단백질 찌꺼기 같은 것들이 떼어지게 되면서
보이는 그런 비문증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게 병적이지 않은 비문증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시증, 번쩍번쩍 하다가 어디가 찢어서 혈관이 터졌다, 그래서 피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 안에 포도막염처럼 염증이 생겨서 백혈구 덩어리들 같은 것들이 보이는 비문증은 병적인 것들이고, 그래서 이런 비문증이 생기게 되면 그 안과에 가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고, 병적이지 않은 것들은 보통 적응하고 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적인 것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해서 더 진행되지 않고 시력이라든지 시야 결손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눈이 빨개져서 오셨을 때 출혈과 충혈을 이제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출혈이라는 것은 혈관이 터지면서 주변으로 피가 번진 거를 출혈이라고 하고요. 충혈은 혈관이 어떤 염증이라든지 자극 때문에 크게 확장된 거를 충혈이라고 합니다. 충혈은 염증이라든지 뭐 눈병, 뭐 알러지 이럴 때 잘 생기는 거고, 출혈 같은 경우는 이제 멍이거든요. 근데 눈은 결막은 투명한 조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피가 그대로 비쳐서 빨갛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눈에 있는 혈관들은 굉장히 얇고 그 혈관을 주변을 지지하고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잘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질 때 가장 큰 원인은 외상이죠. 그래서 잘 때 자기도 모르게 비빈다든지, 뭐 알러지가 있어서 비빈다든지 그럴 때 터지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압이 높아지는 경우, 뭐 화장실에서 힘주는 것처럼 아니면 물구나무에 서게 하는 것처럼 눈에 힘이 많이 가서 정맥, 이제 눈에 있는 혈관들은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맥이 딱하니 압력이 크게 돼서 막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제 모세혈관이 터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스피린이나 오메가3, 홍삼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거나 전신적으로 출혈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병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가 드시면서 결막하 출혈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얇은 혈관들을 지지하고 있는 조직들이 얼굴 처지는 것처럼 조직들이 더 약해지고, 결막이라는 것도 얼굴 처지는 것처럼 좀 더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결막하 출혈도 잘 생기고 주변으로 더 잘 번지기 때문에 나이 드시면서 더 많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막하 출혈이 보통은 올 때는 보통의 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에 까만 것들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멍이기 때문에 1, 2주 안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출혈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48시간 동안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찜질하는 게 좋고, 48시간 지나면 그런 피떡들을 없애주는 성분들이 많이 모이게끔 따뜻한 찜질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막하 출혈이 있는데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떨어지거나 할 때는 눈 뒤에 있는 시신경이라든지 망막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과에 가서 꼭 망막과 시신경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흑암시라는 거는 갑자기 내 앞에 깜깜하게 양쪽 눈 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걸 흑암시라고 하는데, 이제 눈으로 가는 혈관들은 다 목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게 되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보통 그럴 때 가장 큰 원인은 기립성 저혈압, 그래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아니면 목욕탕에서 정말 오랫동안 온탕에 앉아 있어서 다리에 있는 혈관들로 피가 다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머리로 올라가는 이제 혈류가 떨어지게 되니까 갑자기 깜깜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빈혈이 있을 때 여성분들 뭐 생리를 하거나 그럴 때 적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위로 눈으로 가는 산소가 떨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병적으로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 만져보시면 두근두근 느껴지시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껴서 눈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장 쪽에 어떤 부정맥이 있다든지 똑같이 혈류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건 꼭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혈관이 다 막히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신경으로 올라가는 혈류가 떨어진 것 뿐만이 아니고 망막이랑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가 아예 막혀버리면서 실명이 되거나 그런 무서운 질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시 이런 증상들이 한두 번 있다가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날 때, 목욕탕에 있다가 일어날 때, 그럴 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자주 생기다든지 자세히 변화와 상관없이 생기게 되면 심장내과에 가셔서 심장 쪽 체크랑 목 쪽 동맥이 어떤지, 콜레스테롤이 많이 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분들이 눈에 계속 모래 굴러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녀요, 뭐가 계속 찔러요, 뭐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위쪽에 뭐가 있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눈은 이물이 없더라도 눈에 어쨌든 상처들이 생기게 되면 제일 민감한 부분들이 검은 동자 각막이고요, 흰 동자에 상처가 생겨도 이물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건조증입니다. 그래서 피부 건조하면 트는 것처럼
눈도 건조해서 상처들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컨택트 렌즈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보통 소프트 렌즈를 많이 끼게 되는데 소프트 렌즈 밖에 놔둬버리면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눈에 들어갔을 때 굳지 않는 게 결국은 눈물을 얘가 계속 뺏어가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가 계속 물을 뺏어가 버리고 있고, 렌즈를 꼈을 때는 그래 신경층 같은 것들을 렌즈가 커버하고 있으니까 증상이 없다가 집에 와서 렌즈를 빼고 나서 상처는 있고 커버해주는 렌즈는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증상이 생겨서 새벽에 응급실로 이물감 때문에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라식이라든지 라섹이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각막에 어떤 영향을 주는 수술을 했을 때, 이게 드물게 각막이 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밑에 층이랑 제일 껍데기 살, 상피라는 것들이 잘 붙지 못하고 들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도 약간 이물감이 있어서 오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안압이 너무 많이 높아지게 되면 또한 각막에 상처가 생겨서 그런 이물감을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이물감이 있다라고 해서 꼭 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각막에 상처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인공눈물 보통 넣는다든지 하면은 웬만한 그런 각막의 상처들은 하루 안에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인공눈물 자주 넣는데도 낫지 않는다든지, 안구 통증이 이물감 정도뿐만이 아니고 눈을 꽉 누른 것처럼 아프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요 앞에 말씀드린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각각 안과를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꺼풀 떨려서 많이들 오십니다. 이게 병이 아닌가 많이 오기도 하시고, 저도 떨릴 때도 가끔씩 있고요. 이게 떨리는 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진다고 하면 대부분 무섭지 않고 괜찮을 수 있는데, 정말 몇 주 간다든지 몇 달까지 가면 무서우니까 병원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눈꺼풀 떨리는 것 자체, 이렇게 떨리는 것 같거나 하는 것들은 별 문제는 아닙니다. 요 눈 주변에 있는 이 근육이 굉장히 얇고 신경 지배가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근육이 떨리게 되면, 어떤 자극이 활발하게 되면 눈꺼풀 떨림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근육은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쪽 근육이 꼭 심장 근육처럼 자기도 모르게 내가 움직이고 싶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럴 때 가장 큰 원인은 보통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같은 것들이 분비가 되거나, 피로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몸의 반응 때문에 신경의 어떤 활발함이 증가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근육이 수축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전해질들인데, 그런 전해질들의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근육이 또 자기도 모르게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건조증이 생기게 되면 건조한 것들이 또 눈 주변에 있는 신경이라든지 근육이 계속 만성적인 자극을 주니까 그 자극 때문에도 이제 수축이 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든지 근육이 너무 활발하게 되니까 수축이 오게 되는 건데, 이럴 때 정말 병원으로 가야 되고, 다른 큰 질환이 아닌지 검사를 해야 될 때는 단순히 윗눈꺼풀이라든지 아랫눈꺼풀이 팔딱팔딱팔딱 하는 것처럼 뛰는 게 아니고, 얼굴 반쪽이 마비가 돼서 한쪽이 움직이지 않거나 아니면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머리 쪽에 있는 혈관 쪽이나 머리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신경과를 가서 머리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이렇게 팔딱팔딱 떨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감고 싶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감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눈꺼풀이 자기도 모르게 수축을 하는 거고, 그거는 어떤 신경적인 자극이 과활성화돼서 생기는 것들인데, 그거는 보톡스 치료를 해서 눈꺼풀 떨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눈꺼풀 떨림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라든지 눈에 어떤 자극감이 있는 것들, 그리고 전해질의 불균형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치료로는 건조증 치료를 하면서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은 바나나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어떤 약을 먹는다고 빨리 치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은 굉장히 민감한 기관이기도 하고요. 눈은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눈에서 오는 증상에서 또 과민하게 반응을 하거나 걱정스러워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답변처럼 답을 달아놨으니까,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면 저희 또 질문하세요 같은 칸이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질문을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답을 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보인다 방원장 365 발근한과 방재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